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태도가 왜 달라졌을까? 그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추미애 장관이 13일이죠? 오늘 19일이니까 엿새 전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상황에서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뭐 다리가 아파서 뭐 수술을 받았고 그런 이후에 군대를 정식으로 맞춰서 뭐 이런 얘기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뒤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이제 이렇게 약간의 그 고개 숙인 모드가 있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페이스북 얘기고요. 14일부터 시작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때도 14일까지는 계속해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뭐 송구스럽다, 이런 톤을 유지했죠. 그런데 17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은 돌변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 책임은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들의 이 문제로 송구하다던 그 사흘 전의 태도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는 억지와 궤변이다, 너희들 얘기가. 여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일각의 의심대로 그랬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고 억지와 궤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승수 의원이 알았다, 그만 들어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고, 거기서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승수 의원이 새치혀로 근거 없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요렇게 표현될 수 있는 대목인데 모욕적인 발언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장이 경고를 줬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또 추미애 장관이 자기 큰딸이 이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뭐 200 몇십만 원인가 뭐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 정치부 기자 30년 넘게 했지만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 하는 정치인 못 봤습니다. 특별히 뭐 무슨 이태원에 무슨 볼 일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 이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요?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도 아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저 주변 사람들 가서 자기 그 큰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 자기 정치자금 카드 쓴 거죠. 응? 그런데 그게 기자간담회 등을 거기서 했다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허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피식 웃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문서답이죠. 아니 누가 공짜로 먹었다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딸 가게? 이게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모녀간의 거래예요, 모녀간. 내부자 거래죠. 내부자 거래 민주당 정권에서 얼마나 단속한다고 재벌들 조르고 했습니까? 그런 내부자 거래를 자기 딸과 어머니가 식당에서 해놓고 자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런 사람들 보고 뭐 초선 의원으로서 어쩌고 또 훈계를 했고요. 이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왜 돌변했을까? 13, 14일에 고개를 숙였던 그런 거에서 17일에는 왜 돌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13일에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본인 아들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17일은 대정부 질문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 중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중간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압수수색은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부 문건이 있었죠?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 문건을 만들 때는 부모님이라 하면, 서일병의 부모님이라 하면 추 장관이나 추 장관의 남편 서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민원을 넣은 걸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확인해서 그 문건을 만들었겠죠, 국방부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녹음 파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응? 그런데 그게 민원실에
서버에는 없고 거기는 뭐 3년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폐기됐고 2017년 6월 달이니까. 그리고 그러나 국방부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에서 9월 15일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그 3년 전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저는 전화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한다든가 어쩌고 해서 그 녹음 파일이 드러나면 참 난처해지죠. 본인이 뭐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본인은 안 했고 남편한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그래서 그게 나올지 모른다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뭐 송구스럽다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녹음 파일이 한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500개 중에서 추 장관 부부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이 나눠서 하면 뭐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1,500여 개의 파일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 메인 서버에 전화했다는, 그러니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 2017년 6월 14일인데 그 14일에 녹음 파일에 추미애 장관 부부의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이 난 전화 안 했다 얘기하는 곳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물론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6월 14일까지 추미애 장관 부부 것만 그 이후에 누가 빼버린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면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맞다면 물론 다른 곳에 지금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6월 14일 날 전화했다고 확인 이렇게 국방부 내부 문건에 돼 있는데 거기에 없다 그러면 일단 전화를 안 했거나 뺐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일 날 추미애 장관이 본색을 드러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역공을 취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모욕적인 그 언사를 하고 뭐 이런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 아니냐?